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 당했던 경입니다. 네, 드디어 5월이네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속보인데 원희룡 1기 신도시 수단 개발 청년과 첫집 생애주택 첫집 DSR도 완화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국토부 장관 인수위에서 설명을 했는데 1기 신도시 통개발이 아닌 순환 개발 그리고 금리 상승기라서 대출 당연히 규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DSR이 청년이 불리하니까 자산 형성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은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과 이주 대책을 우려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통개발보다는 단기적 리모델링 방식이 유력하다. 또 청년 세대 자산 형성을 위해 이 DSR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발언을 했고, 자, 1기 신도시는 국회에서 지금 특별법이 여러 법안이 제안되어 있다며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난개발 내지는 개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아무도 한 발짝도 못 가는 그런 상태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것들과 광역지자체가 지원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질서 있게 지원 방안도 좀 넣어주고 절차 같은 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 후보자는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를 한꺼번에 개발하기보다는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장기 계획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 한꺼번에 개발해서는 수요 공급도 안 맞고 한 번에 개발하면 그 집에 사는 분을 다 어디로 이사 갑니까? 라면서 어떤 수단 개발을 위한 이주 임시적인 거주 시설도 만들어서 이 로테이션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전체 전세 시장에다가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루아침에 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혼란이 일어나겠느냐며 그래서 저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또는 우리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그리고 시간을 일부러 끌지 않고 간다. 그런 점에서는 그 방향성과 공약은 저희가 충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급격한 대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 다 대출 받게 해줄게 이건 아니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거시경제 자체가 금리가 오르는 시대로 넘어갔고 대출 총량은 규제가 이미 되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적인 사인을 줄 텐데 전체적으로 금리는 미국 경제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는 것이고 경제 전체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우선 대응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대출은 당연히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막 대출이 다 풀려가지고 모두 너도 나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이 좀 크네요. 다만 무주택자와 청년 세대에 한정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요 핀포인트 딱 집어서 한다는 거겠죠.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국가가 좀 지원해줘야 되는 취지다. 저는 이것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첫 주택 그리고 무주택자와 청년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거냐는 이제 자산 격차가 더 커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 내지는 첫 집주택을 구매할 분들에 대해서는 LTV 그러니까 담보에 대한 대출금 규모는 한정적으로 늘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고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LTV를 8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 DSR 문제라고 했죠. DSR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도입돼서 지금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그 강화되는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이게 좀 청년들한테는 좀 불리하다. 당연하죠. 연봉 3, 4천인 사람들한테는 빚이 얼마 안 나와요. 대출이 얼마 안 나와요. 연봉 1억인 사람들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미래소득 능력을 감안해서 가급적 자산을 일찍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미래소득을 감안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 방식은 이 현행 40%인 DSR을 규제 자체를 풀기보다는 이 세대, 청년 세대에 한정해서 상환 기간을 늘려서 이 연관 상환 금액을 맞춰서 40% 안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했네요.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 등 특정 세대를 한정해서 이 상환 기간을 늘리다 보면은 사실 4억을 받아가지고 이 상환 기간을 만약에 40년, 50년 뭐 예를 들어서요. 60년 갚게 한다면 그만큼 이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DSR이 40%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거는 40년 노예냐, 50년 노예냐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난 이렇게 노예 생활하기 싫다. 그러시면은 뭐 전세나 월세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SR을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방법도 있지만 연간 상환 능력이다라며 대출기간 만기를 늘리면 똑같은 비율을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든지 이런 분모 분자에 여기다 곱하게 되는 지표들이 건드릴 게 워낙 많다고 해서 아직 DSR에 대해 확실한 방안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실수요자들과 청년 세대, 첫 주택 구입자들 등 이렇게 특정 세대들을 맞춰서 DSR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내일,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